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43회째 방송이고요. 성장해법 제8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통합 대 반통합, 그리고 서민을 위하는 자와 서민을 탈출시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사회통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통합이니 뭐니 하면서 그들이 제1 과제로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대한민국에서 여태껏 말하는 사회통합은 주로 영혼함, 지역 간 통합을 얘기해 왔습니다. 주로 영혼함 통합이죠. 네. 그래서 통합을 말하는 대통령들은요, 그 사회통합추진위원장으로 주로 호남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반동파 정권은 정권이 들어선 후에 사회통합 또는 통합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진정한 통합 또는 사회 통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원초적으로 사회 통합이 무슨 뜻인지 한번 솔직히 털어놓고 서로 말해볼까요? 우선 우리 개혁파가 말하는 사회 통합은요, 모두가 중산층이 되어서 돈에 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층이 거의 없고요, 아주 얕은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돈이 아무리 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나 기회가 좀 풍부한 사회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혁파가 생각하는 통합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서민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민층을 손쉽게 탈출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정치 권력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제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서민을 위한다고. 나는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고. 이런 정치인들이 당연히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서민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민을 위한다고 뻥뻥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답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잡고 희희낙낙 하려면 서민층이 두텁고 서민이 많아야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바로 서민층을 두텁게 하는 자들입니다. 서민층을 두텁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산층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서민으로.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요, 겨우 있던 중산층을 전부 가난하게 만들어서 서민층으로 만든 나라,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동자들은 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강등시키려 할까요? 이 실력 없고 부패한 반동파 정치인들이 통치하기 쉬운 대상으로 서민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민층은 한두 푼이 아쉬운 분들이 아닙니까? 게다가 서민층은 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 재정이죠. 세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중산층이 되려면 당연히 돈을, 즉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못 되고 서민층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민이 중산층으로 못 올라가고, 즉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사회는 또 어떤 사회일까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서민이 재산을 모을 수 없겠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더욱이 일자리가 있어도요, 외국 기업의 가청일이나 하는 그런 나쁜 일자리가 많으면 그럼 영원히 저 서민층에 머무르게 되죠. 최근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외국인들 중에 60%가 중국인이랍니다. 어디 중국인들이 부동산만 사겠습니까? 제가 주변에 이렇게 들은 바도 있고요. 멀쩡한 그 중소기업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몇 푼 안 되는 상속세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요, 팔지 못하고 있다가 그 멀쩡한 중소기업을 중국인들이 다 사들인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사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런 반동파들이 판치고 설쳐되는 이런 사회에서, 기업인을 그런 무슨 범죄 취급하는 이런 사회에서 누가 기업인을 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거의 중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이 사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 없는 뭐 동남아인들이 사겠습니까? 이 반동파 정권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데이터도 발표하고 있지 않죠. 심지어는 언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두 반동파 카르텔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또한 무서운 얘기죠. 자, 중국인이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현실화 될 겁니다. 이제요. 그렇다면 그 중국 기업인들이요,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보다 더 많이 임금을 우리 한국 그 근로자들한테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라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중국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려면 무엇하러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장비나 기술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 수준보다 더 낫대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요, 특히 중국인이 주인인 우리나라 기업에 속하 있는 근로자들은 중국인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게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요, 이미 돈을 긁을 대로 긁어 모은 이 반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남들이 올라갈 사다리는 끊어놓고요, 저들은 이미 돈을 많이 긁고 모았으니까 이미 상류층이 됐잖아요. 게다가 저들 자식들은 이미 미국이다, 유럽이다 모두 유학을 보냈죠. 지금 보내고 있죠. 게다가 귀국도 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게다가요, 민주화 운동가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무슨 혜택을 이제 받다 못해서요, 앞으로도 쭉 자기 자녀들까지 아주 그냥 뭐 상류층 그 자식들로 계급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뭐 신흥 귀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의대다 약대다 뭐 특혜를 받아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법으로 아예 만든다고 하잖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런 일들이 2012년서부터 있었다네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래도 눈이 먼 반동파 지지자들은요, 그런 썩은 반동자들을 지지하고 또 앞으로 지지할 것 같습니다. 한심하고 안타깝죠. 이제 아셨습니까?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자는요, 서민을 평생 서민으로 남도록 정책과 제도를 펼치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난리난 펀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놓고 사기를 쳤대잖아요.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서민은 그런 펀드에 투자할 돈조차 없죠. 그래서 눈먼 중산층의 돈을 끌어다가 대놓고 사기쳐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눈먼 중산층들은 당연히 서민으로 추락했죠. 자, 이렇게 그렇게 대놓고 사기친 그 자들은 어떻게 이제 죄값을 받을까요? 자, 그 죄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펀드 사기가 4천억, 7천억 얘기하는데요. 기껏 뇌물로 받은 액수가 5천만 원이랍니다. 참 5천만 원이면요. 감옥도 안 가요.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는 그런 그 뇌물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자, 눈에 보이죠? 이 정권이 유지될 때까지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 어쨌든 저들은 대놓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언젠가는 먹은 돈의 일부를 뱉어놓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놈들이에요. 그걸 아주 각오하고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금액을 5천만 원을 딱 맞춰 놓는 거 보면요. 아주 그냥 작정하고 죄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정권이 되면요. 그 5천만 원이 5억이 되고 50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 정권에서 다 그렇게 딱 맞춰서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다 눈에 보입니다. 하여튼 약삭 빠른 이 반동자들에게 애꿎은 서민들만 당하는데 그 서민들 중에는 저 부패한 애들을요 무턱대고 지지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안타깝습니다. 반동파들이 두꺼운 나라는요 상생의 통합이 아니라 절망의 통합이 실현된 나라이죠. 반동자들이 속으로 원하는 나라, 절망으로 통합된 나라이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동자들은 이미 3년간에 두둑이 이미 챙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반동파를 지지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절망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저들이 양심이 있든지 사회통합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최소한도 양심은 모래알 같은 양심은 있는가 봅니다. 문재인 반동파 정권은요, 저들의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아마 사회통합이란 얘기는요, 아마 입 밖에 사자도 통자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요, 그 눈곱만한 양심은 있거든요. 저들끼리는 이미 상류층이 되었고요. 여러분은 영원히 서민층으로 남을 겁니다. 저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임대주택에 살으라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동파를 지지하면서 평생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겠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은 영구 임대주택에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이 돋죠? 그래도 반동자들을 지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같은 이 반동자들을 눈 감고 지지하는 분들 때문에요. 애꿎은 우리들 자식들까지 영구 임대주택에 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들은요. 이 반동자들이 지금까지 이 수립한 정책과 제도를요. 그냥 일거에 없애겠습니다. 아주 원점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이유는요. 고통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반동자들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 왜 반동자들을 지금도 지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서민에서 탈출시킬 것인가 그 구체적인 해법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